네, 안녕하세요. 인천지사장 김서진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6박 7일 스파레주로 그 첫 회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사실 오늘 교육이 오전에 준비를 마치고 오후에 1시부터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오전에 그 인천에서 교육이 있어서 그 교육을 마치고 나서 오후에 넘어왔는데 한참 교육이 진행 중이셨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A팀이시죠? A팀. 네, 맞습니다. A팀 우리 그 네 분과 이번에 이제 새로 저희 그 지사장을 맡게 된 의정부 지사장을 맡게 된 그 유준수 지사장과 함께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저희 그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소개가 그 우리 교육생분들 소개 끝나고 우리 유준수 지사장 소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대용 씨. 예, 서산에서 온 김대용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온 이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전에서 온 이행년입니다. 김해에서 온 고봉학입니다. 자, 예, 저 호주에서 온 이제 의정부 지사장 유준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금 다양한 지역에서 지금 오셨어요. 이렇게 오시기가 힘든데 오늘 날씨 어때요, 대용 씨? 오늘 폭설과 대설의 아산이었고요. 그런데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물론 제가 뭐 혼자 있어서 가족들과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아름다운 광경을 보고 있으니까 교육도 받고 커피 마시면서 교육도 받고 눈 내리는 거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머리가 아주 장난이 아닌데? 감사합니다. 소지섭이시네요. 제가 소지섭 닮았습니다. 도선 씨, 예. 어디 보고 있어? 우리 도선 씨는 일산이죠? 일산 예. PT이시죠? 네, 일산 PT 어저께 급조해서 지원하게 된 일산 PT의 이도선입니다. 교육을 받으시기 전에 네. 4개 낙찰 받으셨다면서요? 그렇죠. 얼떨결에 그냥 했는데 단독 입찰이 한 2번 있었고요. 두 번은 얼떨결에 경쟁자들이 엄청 많은 데서 1등을 해서 낙찰 받고 매도까지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스스로 독학을 한 것 같아? 아니요, 독학은 아니고요. 네. 뭐 학원도 좀 다녀봤고 음. 다른 데서 학원을 좀 다니고 관련책 좀 읽고. 아, 한 맞다. 15번. 일산 지사님이 얘기를 언뜻 했었는데 네. 다른 곳에서 이제 하고 이렇게 하다가 네. 살짝 네. 이렇게 손해를 살짝 약간 개인적으로 욱하는 성격이 있어서 네. 무조건 그냥 지르는 성격이거든요. 음. 그래서 일명 불나방이라 그래서 지르고 먼저 그 다음에 생각하는 성격이라 회장님하고 비슷하시네. 일단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래도 성공적으로 내 건 하셨네. 그렇죠. 내 건이 아주 쉬운 거로만 음. 해서 저 궁금한 게 있는데 내 건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흑자인가요, 적자인가요? 그건 개인적으로 네.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별로 성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근데 어떻게 협회에 오시게 됐어요? 팟캐스트를 줄곧 계속 한 6, 7개월 정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열정이 식어갈 때쯤에 한번 리플레이가 꼭 필요하겠다라는 거에 으쌰으쌰해서 한 5, 6개월 정도 고민을 한 끝에 급조해서 어저께 하게 됐습니다. 근데 PT도 하시고 스파레주로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스파레주. 스파레주만. 지금 네, PT 이번에 스파레주라고 그래서 6박 7일 동안 그 하게 된 부분만. 거죠.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행연님. 예. 네. 대전에서 오셨죠? 예. 우리 수연이 생각나는데. 수연이가 누구지? 유수연 지사장. 너무 관심이 없을 텐데. 오늘 네. 여기 오면은 또 그분을 한번 뵙는가 했더니 오늘 안 오셨네요. 네. 대전에 예전에 지사가 한번 생겼다가 한번 찾아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그분이 또 안 하신다고 하고 이번에는 제가 알기로는 약사분이 지사장으로
하게 됐다고 제가 지금 이야기를 들었어요. 굉장히 똑똑해요. 예, 뭐 또 저 PR 문구가 뭐 약은 약사에게 경매는 뭐 어떻게 이제 그저 팟캐스트에서 들은 기억이 나거든요. 네네네. 예, 저는 경매를 어떻게 접하게 됐고 우리 저 협회에 어떻게 오게 됐냐면은 제가 이 근방 그 배방이라고 있어요. 배방읍. 거기에 직장이 있었어요. 근데 직장을 한 4년 동안을 대전에서 그 출퇴근하면서 그 기차 타고 다니면서 시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까? 그래 하다가 이제 예전에 내가 또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한번 또 취득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막말로 이야기하면 떡방. 요즘 좀 사양길인 것 같고 또 경매 쪽이 좀 어떨까 싶어가지고 그 열차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방송을 듣고 하다 보니까 협회 도기한 회장님 그 팟캐스트도 듣게 되고 책도 몇 권 사서 보게 되고 예전에 그 큐브인가 그 잡지도 잡지 있었어. 잡지 나온 것도 한번 또 구독을 해서 읽어보고 마음만 있다가 저는 원래 생각이 6박 7일 동안 네. 그냥 가둬놓고 공부시키는 줄 알고 네.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나눠서 한다니까 조금 기운 빠진 감은 있어요. 직장인들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봉화 씨. 네. 예. 봉화 씨는 스파레주 어떻게 결정을 하게 되셨어요? 저는 이제 PT도 하고 지금 소금쟁이도 하고 있는데 제가 뭐 그 너무 게을러가지고 협회장님께서는 저 뭡니까 그게 공짜로 해준 거예요? 아니요 공짜는 아니고요. 관심 PT. 죽은 PT 죽은- 아니야? 죽은 PT. 죽은 PT. 죽은 PT. 작년 한 여름부터는 계속 소금쟁이도 저게 참석 못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관심도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죽은 PT라고 그렇게 됐는데 이 예전부터 그 스파레주 이거 한다는 거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늦게 시작할 줄 몰랐어요. 네, 그거 오늘 대단한 그 좀 각오도 가지고 또 제가 좀 게으름과 성격도 조금 바꾸고 싶고 그런 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와가지고 오전에 조금 교육을 받고 보니까 이 검색하고 하는 거야 진작에 이렇게 조금 이런 스파레주 할 거. 여기에 있었으면은 조금 더 제가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됩니다. 그 이제 다른 분하고 살짝 힌트가 틀린 부분은 본인의 어떤 그 성향이나 이제 약간 게으렀던 부분들을 예. 다잡고 싶은 면이 조금 컸네요. 예, 그렇죠. 예. 해봤더니 저도 이제 같이 동참을 후반부에 했는데 정해진 시간 동안 종목이나 뭐 지역을 정해주고 검색을 빠르게 한 훈련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더니 어때요? 그 집에서나 뭐 다른 데서 할 때보다는 집중력이 좀 있죠. 그건 확실하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 창피한데 PT하고 1년이 넘었는데 이렇게 집중해서 검색해 본 적도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40살인데 아들이 10살, 딸이 8살인데 집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40살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40살입니다. 예. 뭐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PT를 하면서 검색을 이렇게 집중해서 한 적도 없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직장인들한테 토요일, 일요일은 쉬는 날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그리고 집에서 쉰다고 하지만 절대 와이프하고 아이들이 쉬게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 와중에 또 검색을 한다 그러면 아들, 딸이 달라붙고요. 근데 그거를 배척할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파레주 와서 집중해서 몰입하니까 좀 많이 배운 것 같고요. 제가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면 알토란에서 시작해서 소금쟁이, PT, 최고위, 스파레주, 1박 2일 우량 물건까지 아니 다 했는데요. 제가 하고 싶은 게 이 스파레주가 제일 협회장님이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본사 제가 봤을 때 회장님 이거 아니 홍보 나오셨어요? 아니, 아니, 현 회장님 홍보 아니, 대신 나오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아까도 뭐 자기소개할 때 했는데 제가 경매 여기 협회랑 손잡은 지 679일 됐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하고 친절하게 설명받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냥 해 라는 대용 씨 입 막아. 그래서 제 생각인데 정말 좋아요. 아, 예, 그렇습니까? 믿음이 갑자기 확 떨어져요. 아니요 정말요. 아, 자신 있게 이거 말합니다. 진짜 협회장님 시킨 거 아니에요? 아 정말 제가 굉장히 냉소주의적이고 냉철하고 비관적인 그 마인드가 조금 강한데 많이 강하지. 네, 많이 강해요. 제가 그래서 뭐 제가 어떤 스타일이냐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냥 하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거 관련된 책을 최소 3권에서 10권을 읽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수영 시작할 때도 책 읽었고요. 저는 경매 시작할 때 한 50권 읽었고요. 오. 참고로 작년에 저는 100권 읽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안 가는데요. 아니 정말 책을 읽는 걸 좋아하는데 아니 잠깐만요. 직장인이 뭐 주말에는 쉬고 애들과 놀아야 된다는데 100권이라는 거는 계산하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요. 맞아요? 제가 책을 다독을 하는 스타일이라 제가 읽은 책을 까먹고 책을 3권까지 사봤어요. 그러니까 읽은 책인데 또 사고 또 사고 겹쳤구나. 네.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려고 독서 어플을 깔 정도로 저는 삶의 존재의 이유를 한때는 독서에서 찾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백투더 베이직 다시 와서 정말 좋아요. 예. 아,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 교육생분들 이제 소감 한 마디씩 들어봤는데 원래 저희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우리 그 의정부 우리 유준수 지사장 예. 소개를 먼저 하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소감들이 조금 길어서 얘기를 쭉 들었고요. 우리 유준수 지사장 그 소개 한번 하시죠. 예, 반갑습니다. 저 처음 인사드리는 의정부 지사장 유준수라고 합니다. 네, 저는 최근까지 이제 작년 12월까지 호주에서 열심히 요리를 하다 이제 좋은 기회가 돼서 한국으로 왔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0대 초반부터 요리를 해왔기 때문에 요리사라는 마인드가 있었는데 이제 작년 9월달 때쯤에 이제 도기한 협회장님의 팟캐스트를 듣게 되고 이제 신세계를 알게 돼서 이제 2016년 병자 신자 년자에 이제 새로운 신세계를 이제 창조하고자 한국으로 와서 이제 의정부 지사장을 맡게 됐습니다. 네. 보통 20대부터 요리를 했다고 하면 손을 놓기가 참 아까웠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심을 하게 됐는지. 지금 협회장을 이제 계약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리라는 것과 경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그 다른 방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공통점도 많은 부분이거든요. 이제 예를 들자면 이제 경매라는 부분도 이제 처음에 물건 검색부터 시작해서 이제 명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신경을 쭉 써야지 이제 그게 그 일도 자연스럽게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요리라는 경우도 이제 처음에 이제 식재료 이제 기본 재료부터 이제 잘 정리를 해서 이제 재료도 잘 다듬고 이제 고객들 입장에 맞춰서 잘 요리를 해야지 이제 그 스무스하게 일도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어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같은 부분이 정말 많아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제가 나름대로 성격은 꼼꼼한데 이제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협회 정말 이제 인천 지사장님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협회장님도 계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 많아서 제가 힘을 얻어서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죠? 저 올해 30살 됐습니다. 87년 토끼띠입니다. 우리 대전의 유순 지사장 나이가 같아요? 예, 동갑입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어린 나이에 결심을 하게 됐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가 이렇게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어떤 매뉴얼 같은 것들, 특히 이제 맥도날드 같은 경우도 그렇죠. 표준화가 되게 유명하죠. 그래서 이제 준수한테 우리 유준수 지사장한테 들은 얘기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레시피를 어느 정도 공유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비법이 있으면 안 가르쳐 주죠. 가르쳐주죠. 그게 굉장히 폐쇄적인데 미국은 어느 정도까지는 다 공유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체계적이라고 들었는데 경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저희 협회가 하고 있는 게 매뉴얼이거든요. 그 매뉴얼대로 저희가 이제 스파레주라든지 PT라든지 교육을 이제 해드리고 있지만 그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어떤 감정적으로 이렇게 욱해서 낙찰가를 결정하는 일은 적어도 없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요리를 할 때 그 레시피에 비유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동기가 있죠. 그 혼자서 저희 협회를 알았던 건 아니죠. 예, 맞습니다. 네, 누구의 도움이 있었죠. 네. 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되면 제가 이제 외동 아들인데 이제 호주에 처음에 정착하고 이제 거기에 제가 영주권을 땄습니다. 그 3년 전에 영주권을 따고 이제 그 영주권 따기 그 바탕에 그 부모님의 그 도움이 정말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하건 정말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셨고, 이제 제가 색다른 이제 2016년이 돼가지고 경매라는 첫 발을 그 내딛었을 때도 부모님이 정말 찬성을 해주셨고, 정말 충고를 많이 주셨고, 이제 처음에 팟캐스트를 알게 된 계기도 이제 아버지가 정말 열정적이셔서 이제 처음에 소금쟁이도 먼저 가입을 하시게 됐고, 저희 협회 입장에서도 이제 아버지랑 이제 그 아들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로 이제 저희 대한 공경매사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같이 으쌰으쌰해서 처음에 케이스로 됐는데 정말 기대도 되고, 처음에는 계약을 하기 전에는 떨림이 정말 많았는데 지금도 이제- 많이 떨어요. 근데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예. 근데 막내로서 또 되게 괜찮아요. 성실하고. 저는 아까 이 방금 얘기를 아까 저녁 식사하면서 유지승 그러니까 아버님 되시는 분한테 제가 소금쟁이하고 피트를 그분이랑 같이 얼굴을 자주 뵀거든요. 네, 그리고 그렇죠. 그분이 되게 연배가 좀 있으신데 되게 친근감 있게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십니다.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들이라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요즘에 보면은 이런저런 불화음이 많았지 않습니까? 저희 팟캐스트 상에. 근데 디테일하긴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아, 그런가요? 본사 PT는 좀 알아야죠. 아, 예. 아니, 그 너무, 하여튼가, 예. 근데 제가 느꼈던 게 그분이 정말 이렇게 얘기하면 뭐지? 신사시거든요. 아버님 되시는 분이. 근데 아들분이 지사하는 거를 허락해 주시고 밀어주신다는 거. 저희가 경매에 대한 편견 얘기 많이 할 때 편견이 제일 많은 사람이 가족이거든요. 그래 가족을 설득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지사장님 얘기 많이 하셨죠? 네, 얘기하셨죠? 예. 저 할 말 없어요. 들은 게 있어서. 근데 아버님께서 이렇게 밀어주시고 아들한테 권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놀랐던 게 저는 지사장님들이 그러니까 이번 의정부 지사장님 되셔가지고 아까 이게 인사를 다니더라고요. 테이블마다. 그래서 나이가 어리시니까 이렇게 다니시는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시더라고요. 테이블마다 와서 잔을 따라주시고.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모습하고 그리고 솔직히 이게 젊으시잖아요. 그리고 풋풋하시고 열정적이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 거 보면서 고급화 돼가고 있구나. 뭐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수준이 많이 높아지고 예, 있죠. 저는 체험합니다. 저도. 예. 그 요즘에 이슈가 되는 기사가 뭐냐면 그 범행 기사 중에 그 아버지가 그 90kg의 아버지가 16kg의 아들인가를 폭행해가지고 사망하게 만들고 그걸 또 막 처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심하게 했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폐륜적인 부분들 어떤 그런 이제 그 기사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두 분이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렇게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술을 나누고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부럽더라고요. 아까 정말 뿌듯해 하시더라고요. 저기 아까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그 아버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호주에서 요리사를 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뭔가 멋있어 보이지만 아침 일찍 출근해서 16시간 동안 서서 요리하고 굉장히 힘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아프셨대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그것보다는 이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권고를 했고 그 다음에 팟캐스트 드시고 자기 결정을 하셨는데 그런 거 보면서 아 그래도
아버님이 이렇게 챙겨주시니까 이게 좀 부럽더라고요. 제가 맞아. 저는 38살에 경매 첫 입문했거든요. 아. 근데 젊은 나이에 음. 한 번이라도 하시니까 그렇죠. 참 부럽더라고요. 저는. 맞아, 많이 부러워요. 우리 그 도선 씨 같은 경우에는 인상이 너무 좋아요. 인상이 약간 솔직히 얘기해도 돼? 아니요. 약간 웃을 때 그 TV에서 꾸며서 얘기해 주세요. 잘생긴 개그맨의 약간 느낌이 약간 있어요. 잘생긴까지 좋았는데 그쵸? 개그맨이네요. 아니, 아니, 형님 솔직한 요즘에는- 얘기보다 낫지 않겠어요? 아니, 요즘에는 개그맨들도 잘생겼잖아요. 아, 그럼요. 노래도 잘하고. 네, 근데 인상이 너무 좋으신데 평소에 그 결혼을 하셨어요 혹시? 아, 예. 아 그러면 자녀가? 결혼 10년 차고요. 아직 애는 없습니다. 10년 차. 네. 그러면은 와이프하고 이렇게 굉장히 사이가 좋으시겠네요.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아요. 아, 위험한 말. 아니, 이분이 웃음 포인트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이분이 아까 저희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데 웃음 포인트를 찾아야 한다. 네, 예, 강조하시던 분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범상치가 않아. 네. 그런가요? 네. 네. 아니, 분위기가 음. 그냥 가족적으로 화기애애하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는 건데 음. 이걸 또 웃음 포인트로 또 혹시 그 아버지하고 어렸을 때 기억이 많이 있어요? 추억 같은 거? 아버지하고 추억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렴풋이 생각나는 거는 먹는 거 갖고 싸웠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버지하고? 네, 그런데 우리 의정부 지사장님 보니까는 아버님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앞에서 당겨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자기가 포인트를 잡아서 자기 길을 또 서포트도 해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상당히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 거에 대해서 저도요, 새삼. 새삼 느끼고 많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미 자기가 가고 있는 길을 정해져 있는데도 또 새로운 길에 대한 그렇죠. 도전 의식을 네. 보고서 용기가 필요한데. 네. 그럼요. 그런 거에 대해서 세상 좀 느끼게 생각하고 또 느껴지는 바가 좀 컸던 그런 거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의 입장으로 우리 이행현님은 연배가 좀 있으신데 그 자녀분이 있으시죠? 예. 혹시 뭐 좋은 추억 같은 거 만들어 주셨어요? 예전에? 아까 저 지사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그 가정 폭력 그것도 매스컴에서 보면은 그 원인이 그 일을 저지른 아버지가 어렸을 때 똑같은 그렇죠. 일을 당했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자식한테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 그 행동을 별로 그래 꺼리낌 없이 죄의식 없이 아마 하게 된 것 같아요. 매를 혹시 드신 적 있어요? 자녀분한테? 아 당연히 들었죠. 이제 나오신네. 당연히 매도 들어봤지만 네. 그런 그 사회적인 문제를 봤을 때뿐만이 아니라 내가 내 아버지한테는 받지 못한 사랑이었지만은 내 아들한테 내 자식한테 사랑을 주게 된다면은 그 자식이 지 자식을 낳았을 때 사랑으로 대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제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역시 묻어나오는 정리가 되네요. 깊이 있는 말씀이셨어요. 딱 두 가지라 그래요. 이제 어렸을 때 굉장히 맞고 자라거나 뭐 심리적으로 피해를 당하거나 이렇게 환경적으로 안 좋게 자랐을 때 그 다음 자기가 결혼을 했을 때 자기 자식한테 반대로 잘해주거나 아니면 똑같이 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가 있다고 해요. 특히 또 이런 경우 있죠. 이제 모 연예인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본인의 아버지가 굉장히 여자를 많이 했어요. 예. 그런데 그걸 자기는 절대 그러고 싶지 않다. 그래서 지금은 와이프 하나 아내한테만 집중하는 반대로 나는 저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다. 최민수 아니죠? 맞죠? 쩍쩍 계시네요. 저 웃음 포인트를 정확히 찾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딱 두 부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라도 매를 들더라도 그 적정한 어떤 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또 본인이 안 좋은 기억이 있다고 손 치더라도 또 그 나의 자녀라든지 아니면 나의 부모한테 좋은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멀리서 찾을 필요도 없고요. 그 예를 들자면은 다들 군대 갔다 오셨죠? 군대에 가서 보면은 그 선임병들한테 고름을 당하면은 자기가 선임병이 됐을 때 다시 들어오는 후임병한테 못되게 구는 선임병이 있는 반면에 그렇죠. 자기는 얻어 터졌어도 음. 후임병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 선임병이 있었을 겁니다. 군대 생활할 때. 그럼요. 그런 그 이제 예를 들어서라도 음. 조금 자기가 손해보고 말면 될 것을 꼭 그것을 보상을 받으려고 그런 못된 짓을 하는 그런 그 모든 행동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뭐 시사 평론가신 것 같아요. 아까 분명히 손석희. 대웅 씨 아까 분명히 그 나는 가만히 있어야겠다라는 네. 포즈로 가만히 계시다가 입이 막 터지셨어요. 근처에 아. 계시다가 야, 역시 신의 한 수가 있었네요, 여기에서. 자, 우리 봉화 씨 그냥 가만히 이제 지켜보고 계신데 제가 그 봉화 씨 보면은 말주변이 없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이제 저하고 이제 그 저한테 이제 교육을 이제 받으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약간 비슷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많이 검색이 힘들어가지고 멈추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제 본인 이제 오늘 이제 해보고 나서 첫 번째 그 시간이 뭐였었죠? 검색? 자기소개. 자기소개 끝나고 이제 훈련하는 게 초간단 권리 분석이었나? 예. 네. 그 권리 분석 자체는 깊이 할 필요가 없었어요? 어땠어요? 그 처음에 그 저 경매 그 방송하고 해표장님 방송을 들을 때 권리 분석 이런 거는 절대 뭐 신경 쓰지 말라고 요런 거는 또 제가 잘 알아들어가지고 귀찮은 거는 한 번도 그 저기 관심을 가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권리 분석에 예. 특이하다. 그냥 오늘 처음 이래 와가지고 오늘 처음 권리 분석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정말 진땀 뺐습니다. 계속 아니, 고봉아 형님은 맨투맨으로 붙었어요. 맨 앞에서 맞아. 맨투맨으로 복면복창을 했기 때문에 잊어버릴래야 잊어버릴 수가 없는 특별한 비용을 2배 더 내셔야 될 것 같아. 우리보다. 근데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죠. 그래도 잊어버렸죠. 예. 그 조금 기억하다가 또 막 갑자기 이렇게 질문을 받고 그러니까 평상시 그 제가 공장 안에서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런 기회가 잘 없거든요. 너무 그런 게 막 이렇게 순간적으로 들어오니까. 이루어지고 정보 처리가 안 되는구나. 보통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쓰는 단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몇 단어 안 되거든요. 딱 한정돼 있고 쓰는 말만 쓰고 이러기 때문에 그 경매 용어도 그렇고 뭐 채권 뭐 이런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 안 들어오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아직도 좀 힘들고. 근데 뭔가 지금 감은 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빨리 이런 교육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이제 아쉬움도 있고 지금 이제 또 그런 기대도 또 크고. 제가 이제 겪어보면, 가르쳐보면은, 우리 이제, 대용 씨는 지금 이제 스파르즈에서만 2번째 이제 네, 맞습니다. 뵙는데, 이런 것 같아요. 봉화 씨처럼 이렇게 이제, 본인이 듣고 싶어 하는 것만 듣는 상황으로 오신 분이 있고, 또 대용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이건 꼭 가져가야겠다. 라고 하는 이유거든요. 그러면 훨씬 잘 빨아들여서 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투자한 금액의 몇 배를 뽑아가죠. 네, 충분히 그렇게 하고 가고 있고, 근데 봉화 씨 같은 경우에는 막 밀어 넣어줘야 돼요.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본인이 이렇게 빨아들일 만한 이게 평소에 그런 패턴을 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마 죽음 PT라고 소문이 난 것 같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 사람도 항상 제 그런 성격을 좀 못마땅해 합니다. 그렇구나.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원래 늘 쓰는 단어 있죠. 평생 그 몇 단어만 갖고 살아간대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거를 뛰어넘으려면요. 그 다른 언어들을 사용하는 집단 안에서 같이 어울리거나 아니면 정말 노력해서 아까 대웅 씨처럼 독서를 좋아하거나 아, 실제로 어떤 분들은 보면 그 분야의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 용어를 되게 잘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들은 그걸 못 쓴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죠. 특히 또 영어를 뭐 잘하는 미국인들 보면 평상시 대화들은 영어로 잘하지만 일반인들을 시사 토론회에 갖다 넣어놓으면 시사적인 어떤 내용에 대한 어떤 토론을 못 한다는 얘기죠. 그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죽은 PT처럼 본인이 혼자 이제 독학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런 분들은 뭔가 그 자기를 뛰어넘을 만한 어떤 그 위에 있는 경지에 있는 분들을 만나거나 코치를 받거나 아니면 스스로 책을 찾아서 공부를 하거나, 그래서 늘 쓰는 용어에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유준수 지사장, 예. 유준수 지사장은 요리할 때 그 맨 처음에 배울 때 굉장히 어떻게 배웠어요? 보통 그 셰프가 밑에서 배울 때 처음에 배울 때는 조리기구를 던진대요. 드라마처럼.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땠어요? 예, 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예전에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 들어갈 때 내 이름은 김삼순이라고 해서 그 요리 프로그램도 있었고 이제 저기 나중에 몇 년 후에 파스타라는 그런 요리 그 드라마도 있어가지고 그 20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저기 그 드라마만 보고 이제 나도 요리사를 해보겠다 그런 꿈에 부풀러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졸업하기도 전에 그만두는 사람도 많고 어떤 직업이든 그렇지만 그 자신이 직접 경험하기 전에는 그 실상을 모르는 거니까 요리사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쿡방 먹방이 지금 유명하신 요리사분들도 많으시는데 그것만 보고 이제 실상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정말 치열하고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 정말 힘든 직업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요리를 하면서 저기 한정적인 부분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정말 요리를 열심히 해왔지만 한정된 그 16시간, 17시간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제 시간도 줄어들었고 제 요리란 분야에 밖에 그런 다른 분야에 신경을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걸 하면서 이제 다른 견해를 넓힐 수 없어 이번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제 지사장 회의를 그 이번 주 초에 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지나온 과정들을 쭉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래서 어느 지사장 못지않게 많은 경험을 했더라고요. 요리를 하면서 배우면서 밑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했는데 그 정도의 어떤 이제 고난을 겪어오면서 했다라고 하면 경매 이쪽의 어떤 그 사업 같은 것들은 쉽게 해낼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그 자신감 많이 보였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믿음감이 많이 가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제 팟캐스트를 들으시고 의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우리 저기 유준수 지사장에게 그 많이 상담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아마 상담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럴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덧붙이자면 두 말씀 해도 돼요. 네, 두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말주변이 아직 얼마 없어서 그러는데 저기 인천 지사장님이 정말 저의 그 스토리를 정말 살을 붙이셔서 정말 열심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한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리랑 경매가 정말 공통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의정부 지사장이 되고 이제 수강생을 받게 되면 정말 처음부터 이제 물건 이제 저 시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명도까지 정말 제가 하는 것처럼 착실하게 붙어서 같이 정말 1대1로 해서 같이 윈윈하는 그 지사장과 이제 수강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의정부 지사장 유순수 지사장이었습니다. 많은 전화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그 오전에 검색을 그 초간단 권리 분석법을 이제 배우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 선정을 하면서 검색을 하게 되는데, 가장 그 의문을 많이 제기하신 분이 우리 대웅 씨였어요. 그쵸? 네. 어땠어요? 하면서? 솔직히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물건 하나 검색하는데 1분 안에 하라고 협회장님은 항상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저는 봤을 때 처음에 제가 검색할 때 하나 보는데 16분 걸렸거든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하나 보는데 1분 안에 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했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머리로 먼저 판단을 내리고 액션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머리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1분 5초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물건 검색 수가 늘어났던데. 네, 그래서 저도 신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저도 검색을 집에서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애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방해하기 싫어서 베란다에다 돗자리 깔고 거기서 베란다 문 닫고 나서 베란다에서 했거든요. 그래도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저도 처음입니다. 1분 안에 이렇게 한 건 검색하는 거. 그래서 신기하기도 했고 이제 집에 가서도 어쩌면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오늘 친절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짜. 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친절하시진 않았는데 오늘은 정말 왜 그러냐면 두 번째 왔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1분에 한 건을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오늘 처음 PT 하신 분 중에 오래 안 되셨고 스파레주도 생긴 지 바로 오신 분들은 그냥 당연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지금 이렇게 하는 방법 아는데 2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값어치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가르침이어도 어떤 사람한테는 이렇게 약간 가벼울 그렇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저한테는 이 가르침 받으느라고 2년 걸린 겁니다. 처음 알았습니다. 1분 안에 한 건 할 수 있는 노하우를. 그래서 오늘 그거 배운 거 되게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잠깐 궁금한 게 생겨서 네. 김대용 PT한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협회에서 돈 받고 광고 온 거 아니죠? 그게 너무 노골적인 그게 광고가 왜 그러냐면 들어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라도 이제 아까 자기소개 얘기했을 때 제 꿈이 부자 전도사거든요. 그러니까 지사장이 될 수도 있고 5년 10년 뒤에 아니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안 받아요.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좀 어렸을 때 어렵게 자라가지고 좀 제가 어려우신 분들을 많이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제 비전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이것저것 참 많이 해봤습니다. 주식도 해봤고 펀드도 해봤고 뽑기도 해봤고 뭐 PC 아이언하고 리니지 작업방도 해보고 했는데 경매가 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매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이거를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저 같은 스타일을 많이 알아서 의심부터 해요, 사람들이. 저도 의심부터 했어요. 왜냐면 저도 협회장님 만나고 들어오는데 1년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워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셀러리맨이니까 대기업 셀러리맨들은 자기가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고요. 자기 잘난 맛에 많이 삽니다. 그래서 근데 자기가 납득을 안 하면 안 와요. 연봉 많이 받죠? 이거 어떻게 아는지 알아요? 약간 얼굴이 부었어. 그거 살이죠? 네. 내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그건데. 대기업 과장 연봉은 받고요. 제가 3년 차니까 그 정도 받고요. 저번에 들었는데 깜짝 놀랐어.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받아본 적이 없어요. 참고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만큼 돈을 받는 진짜. 아니 공국을 끓이는 겁니다. 공국. 저희가 흔히 말로 그 사람을 뼛속까지 우려 먹으니까 그 돈을 주는 거예요. 이런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슬픈 얘기지만 제 동기 중에 하나가 재작년에 일을 하다가 쓰러져서 죽었어요. 걔는 저희들은 제 동기들은 임원에 대한 꿈을 얘기 안 하는데 걔는 나는 우리 회사 임원이 될 거다. 그래서 열심히 일할 거다. 그래서 3박 4일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퇴근을 안 하고. 그러다가 이제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대기업 셀러리맨들은 아시겠지만 돈을 많이 주는 만큼 뼈꼬까지 우려먹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음. 진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돈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우려먹어도 조금 주는 데 많아요. 제가 이해하는 게 제가 협력사를 그러니까 저희 1차 벤더를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제가 정말 운이 좋아서 대기업에 왔을 뿐이지 저랑 같은 대학 나오고 같은 과 나오신 분도 중소기업 분 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운입니다. 조상 운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대기업 가는 거고요. 어떤 분은 운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탁월한 운이라는 거죠, 지금? 그렇죠. 운이죠. 예. 방송에서 깔때기의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니 근데 자 오해하시지 마시고 제가 협력사분들을 전혀 그런 게 없고요. 그분들이 저희보다 연봉은 조금 받는데 저희보다 너무 힘들게 일하세요. 더 열심히 일하시고 그럼요. 제가 밤 10시 11시에 퇴근해서 전화를 하면 그분들도 그 시간에 사무실에 계세요. 연봉은 저보다 한참 적은데 그런 거 보면서 아니 돈이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이거 마무리가 안 되네. 이거 웃지 아니, 않으면 아니, 진짜 아니, 같은 분위기인데 이거. 그러니까 정말 회사 생활은 군대 생활이랑 똑같습니다. 전방에 있든 후방에 있든 자기 군 생활이 제일 어렵잖아요. 뭐 전라도 그 밑에 있는 분도 군 생활 어렵다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대기업, 중소기업이든 어딜 가도 직장 생활이 솔직히 흔한 말로 남의 돈 벌어먹는 게 쉽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하지만 결론이 뭔지는 잠깐만 마무리를 이쁘게 해야 되는데 자, 패스.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아까 그 대용 씨가 했던 얘기 중에 그게 생각나요. 어떤 사람은 그 값어치에 대한 얘기 했잖아요. 이게 오면서 고액의 돈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그만큼 못 가져가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그 공장에서 큰 기계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원인이 도저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엔지니어 하나 불러다가 전문가를 불러다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해결 좀 해달라. 돈 얼마 주겠다 그랬는데 나사 하나가 잘못돼가지고 나사 하나를 탁 이렇게 어떻게 했더니 그게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돈을 크게 불렀죠. 내가 거친 어떤 비용들을. 그래서 왜 그렇게 비싸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나사 하나 갖고 왜 그렇게 비싸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 원인을 찾아내는데 거의 90% 이상의 어떤 돈이다. 나머지 10%나 그 미만의 어떤 것들은 요 나사에 대한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만큼 어떤 투자를 했으면 그 가치를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떤 그 호기심을 갖고 의심을 갖고 계속 질문을 하고 알고 싶은 거를 가져가고 그런 것이 지식에 대한 노하우, 굉장히 비용을 또 그렇죠. 지불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되셨어요? 아까 그 직장 얘기는 연봉 얘기는 끝이 없어요. 그럼요. 예. 다음에 연봉 특집으로 한번 하시죠. 우리 도선 씨 예. 오늘 웃음 포인트만 살짝 하고 지금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쵸? 오늘 검색할 때 예전에 혼자 해왔던 거하고 지금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가장 틀린 점, 특히 검색할 때 처음에는 이게 될까 의심을 했어요. 어떤 부분이 될까? 아니 1분 안에? PT들이 보면 1분 안에 건수를 계속 밀려간다라는 거를 의심을 했는데 어느 순간 한 번, 두 번, 세 번째 정도 되니까 이걸 사진을 찍듯이 인식하면서 해독해가는 능력이 조금씩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 늘려가는 머리에 들어오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신없이 이렇게 약간씩 달라지는 느낌을 받아서 이게 약간의 노하우가 사람 확 달라지게 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대를 처음으로 느끼게 돼서 오늘 하루는 특별히 저한테는 눈 오는 날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특별하게 오늘은 기술을 뭔가 연마한 그런 기분이라서 예, 큰 소득을 얻었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는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약간 연예인 기질이 있는데? 도전 씨?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고요. 지금 표정은 맞습니다. 그런 표정이에요.
저기 행현 씨는 이번에 검색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셨나요? 글쎄, 이제 오늘 해봤는데, 평소에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면서, 이제 유료 사이트는 한 2년 정도는, 3년? 2, 3년은 유료 사이트를, 스피드 옥션을 우리 도 회장님이 방송에서 뭐 무료 같은 거 보지 마라. 그런 말씀하신 게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는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가르쳐 준 대로 해보니까 아직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내가 효과가 있었나? 아직은 제가 지금 몸에 와닿지는 않거든요. 이제 아까 우리 대용 씨가 이야기했듯이 2년 걸려서 오늘 그것을 터득을 했다 하는데 나는 오늘 이제 처음 와가지고 이제 이런 교육은 처음 받아봤는데 와닿지는 않아요. 이상하네요. 이제 6박 7일 해보고 이제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또 이런 기회가 있다면 그때 소감을 한번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른 데서는 한번 받아보신 적 있어요? 교육?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 그냥 그냥 시간 나면 사이트 열어놓고 나름대로 뭐 모의 입찰도 해보고 프로테이지도 나오는 그 재미 그런 걸로 하면서 그냥 변죽만 올린 것 같아요 이제까지. 그래서 오늘 와서 이제 이렇게 교육을 받으니까 내가 크게 아직은 몸에 와닿지는 않고 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시간을 좀 투자는 해서 책도 보고 뭐 사이트도 봤지만 그렇게 큰 그 기간 동안 나 혼자 했던 공부가 지금 와서 보니까 크게 도움이 안 돼요. 누가 끌어주고 밀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좀 느낀 점이랄까. 우리 대용 씨가 이렇게 하염없이 우리 행여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본사 PT 김대용 씨가 앞에 홍보를 잔뜩 해놨는데 우리 행여님이 오늘 아무 감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니까 많이 짚고 있어. 제가 어떻게 살릴 말씀드리면 거야? 제가 2년 전에 처음 지시를 받았습니다. 검색을 해오라고. 그때 제가 하나 검색하는데 3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처음부터 다 읽었고요. 이거 낙찰받으면 어떡하지? 이거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 검색하는데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잘하는 건 줄 알았어요. 나름. 근데 겁나 혼났어요. 뭐 하나 보는데 30분 걸리면은 거기 사이트에 12,000개에서 15,000개 뜨잖아요, 보통. 그거 언제 볼 거냐고. 그러면 15,000개 중에 제일 14,999번째가 우량물건이고 좋은 거면 그거 놓칠 거냐고.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은 이게 어떻게 보면 지식 노하우고 저희가 이제 경매라는 게 지식 근로자잖아요. 지식이라는 게 무형이잖아요. 이 값어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 왜 그렇게 이해시키려고 하는 거야? 이해는 나중에 시키라.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똑같은 지식을 전수 받더라도 이게 틀리더라고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한번 봉화 씨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저희 팟캐스트 스파레즈 팟캐스트 처음 이제 녹음하는데 조용히 계셔서 이번에 앞자리에 적극적으로 앉으셔서 이제 협회장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셨는데 검색하실 때 기억나시는 물건이 있으신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꼭 기억이라는 것보다도 이제 검색을 오늘 배운 거에 그게 제가 좀 많이 지금 조금 기분이 좋아가지고 검색을 아까 대용 씨도 얘기하셨는데 검색을 이제 해가는 이 뭐라고 해야 됩니까? 과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저도 뭐 한 20-30분씩 이렇게 걸렸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 거 이제 회사 마치고 이제 집에 와서 이렇게 조금 하다 보면은 저도 뭐 9시 10시거든요. 집에 도착하면. 그러면 뭐 한 2-3건 보다가 그냥 잠들어 버리고 그랬거든요. 그게 이제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제 나태해져 가지고 이게 조금
게을러지고 이래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그런 감을 잡은 게 감을 잡고 이제 공부 방향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게 그게 아주 큰 수학이라고 그렇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또 기분이 또 굉장히 좀 때가 있거든요. 제가 부연 설명을 갑자기 생각난 건데요. 우연 설명 아니, 하지 잠깐만요. 마요. 갈증을 느끼잖아요, 사람이. 3일 굶은 사람하고 1시간 굶은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지. 고봉아 씨도 저 예전부터 뵀거든요. 저도 같이 뵀고. 근데 오랜 동안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약간 갈증이 계속 있다가 오늘 해소한 거고. 지금 이행현 님은 그 스파레주 오신 분은 아직 그 갈증이 느끼기 전에 물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물 주면 그냥 물 먹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갈증의 정도가 틀렸다고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습니다. 방점을 찍는 비유였습니다. 제가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나 팁 드리면, 검색 훈련을 이제 스스로 이제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건물의 외모를 보지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여기 쭉 스파레즈 오다가 컨테이너가 보이더라고요. 컨테이너 하면 뭐가 생각나요? 컨테이너. 수출. 그 안에 뭘 담죠? 물건. 물건 담죠. 이것저것 물건을 담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현장에 있을 때, 컨테이너 박스에서 일도 해요. 그렇죠. 안에 들어가서 일도 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안에서 주거 생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컨테이너 자체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틀린데, 짐을 넣으면 짐 어떤 창고, 사람을 넣으면, 사람이 살면 집이 되죠. 그래서 외모만 보고 그 사람을 규정 짓지 말라. 좀 진지해. 되게 좀 중요합니다. 웃고 해, 웃고. 한참 웃었어요, 지금까지. 여기 엑스맨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리얼리? 그래서 건물 검색을 하실 때, 아니, 물건 무슨- 검색하실 때, 그 외모를 판단하고 너무 예쁜 거 이렇게 고집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유준수 지사장, 예. 하고 싶은 말 있었다 그랬죠? 예. 해봐요. 제가 끝으로 짤막하게 제 홍보를 조금 하고 가겠습니다. 저기 염치가 없지만, 이번에 제가 의정부 지사장 하기로 했으니까 제 간단하게 전화번호를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전화번호가요. 010-3253-5700입니다. 네. 다시 한번. 010-3253-5700입니다. 5700은 어디서 들어본 광고 번호 같은데? 네. 모치 본거 네. 뭐 간단하게 아니고 이건 간단하게 아니고 의정부 지사입니다. 지사가 이렇게 성립이 됐고 아직 지사가 오픈은 안 했지만 이 의정부 지사가 어느 지사보다도 뛰어나게 활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오늘 어떻게 느끼셨어요, 다들? 재밌었어요? 예. 네! 진짜 재밌었어요? 겁나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너무 진지한 것 같아. 여기 저희는 인천 지사장님이 엘리트 쪽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도 엘리트, 인테리 하셨기 때문에 조금 그렇습니다. 오늘 도선 씨가 빵빵 하는 포인트가 좀 있었죠. 오늘 처음이라서 처음이 많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이 긴장하고 뭐 웃음 포인트를 제대로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모여서 녹음을 했다라는 거에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네, 오늘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내일 이제 본격적으로 또 들어가죠. 내일 훈련을 이제 열심히 하기 위해서 우리 또 자러 가야 되나 마시러 가야 되나 모르겠다. 저 사람은 자고. 그러면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